자, 세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에 따라서 조건들이 붙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얻은 점수합이 처음으로 24점 이상의 사람이 나오면 시행을 멈추는데 24점 이상인 사람이 A뿐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친절하게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의 개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뭐 이거 다 알려주네요. 그래서 순서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경우를 그냥 구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611이랑 621, 622 중에서 이제 패턴 중에서 얘네들은 지금 답이 똑같아요. 네. 그런데 얘는 지금 답이 다른 식으로 나올 텐데 그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일단은 6, 1, 2 패턴과 그 다음에 6, 2, 1 패턴과 그 다음에 6, 2, 2 패턴 세 가지를 한번 볼 건데 네. 자, 봅시다. 점이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죠. 먼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6개가 나왔어요. 빨간 공 6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점수가 세팅이 되는 게 18점, 그 다음에 6점, 그리고 12점이 세팅이 되면서 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파란 공이 한 번 나오게 되면 2점, 6점, 2점이 들어와요. 그래서 20점, 12점, 14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4점, 4점, 12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26, 262. 맞는데. 맞아요? 노란색이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2점, 2점, 6점, 24점, 16점, 20점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서로 나오든 간에 얘는 결국은 24점이 나오고 얘네들은 아무리 발악을 해도 24점이 나올 수가 없는 구성.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들의 순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의 확률은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그냥 편하게 10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3개나 몇 개를 뽑아요? 9개. 9개를 뽑을 건데 자 6개 중에서 6개 뽑고 3개 중에서 1개 뽑고 3개 중에서 2개 뽑는 이런 행동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그냥 답이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패턴도 동일한 과정으로 6번에서 1, 8, 6, 10이 나오는데 두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4점, 22점, 12점, 18점, 4점, 16점이 나오고요. 한 번 나오게 되면은 2점, 2점, 6점이니까 24점, 20점, 22점. 얘도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똑같은 풀이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져서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가라고 써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녀석을 볼 건데 이걸 고지고대로 계산을 다 해보면 1, 8, 6, 12 상태에서 둘 나오면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죠. 22, 1, 8, 1, 6인데 얘가 둘이 나오게 되면은 24가 아니고 26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점이니까 22점이 나오고요. 6이 10이니까 28점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뭔가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10번째 만에 24가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가 24를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돼요? 안 되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저기 밑에 나식 따라가면 돼요. 나식을 따라가는 거죠? 네. 자, 밑으로 가봅니다. 자, 10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이 나와야 한대요. 10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이 나오면 된다네. 네. 그럼 돼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빨간 공이 저기서 빨간 공 하나를 주면은 3점, 1점, 1점이 날아가는데 그럼 얘는 이미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안 나와? 28이 안 나올 때 12점이 얘 12점이 아닌데? 왜 12점이 아니야? 6점. 얘 6점인데? 얘 왜 이래? 오라라라. 오라라라. 잠깐만. 얘 지금 10점이고
이게 22점인데? 아이고. 자, 그러면 얘는 아홉 번째에 24가 되는 것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홉 번째에 23이 되도록 세팅만 들어가면 돼.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파란 공과 노란 공은 2점씩밖에 안 먹고요. 빨간 공은 3점을 먹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홉째까지 해서 23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10번째에서 빨간색이 나와서 얘를 26점으로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아홉 번째까지만 놓고 보자면 5, 2 세팅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하고 똑같은 식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12, C9를 할 거고 그 중에서 6, C5, 3, C2, 3, C2를 곱하면 아홉 번째까지 이들의 순서와 상관없이 나열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열 번째는 무조건 남아있는 세 개의 공 중에서 빨간 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이 문제 풀이의 연산식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이 과정 가사나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가의 2배에다가 나를 더한 값이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연산하면 뭐 나와요? 220분의 27. 220분의 27 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냥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지금 순서가 상관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들어가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 골치 아파지는 문제 형태가 나옵니다. 왜? 이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순서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9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빨간 공 6개, 노란 공, 파란 공 1개, 2개 혹은 2개, 1개가 있는 확률만 구하면 됐던 거죠. 그들의 순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갑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근데 우리 신원이가 다른 사람도 신원이가 자, 어려웠다. 어렵다? 뭐 21번이니까 당연히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다른 분들은 맞췄다. 이야, 멋있다. 자, 잠시만. 자, 함수가 주어졌어요.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저렇게 fx 플러스 저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밑에도 필요한가? 밑에는 필요 없네요. 그냥 딱 이것만 있네요. 자, 네. 첫 번째, hx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hx가 이것이면 이 아이를 미분하면 gx가 되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h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시면 fx, 뒤에 거 미분하시면 x 마이너스 1의 f 프라임 x. 그런데 이 아이가 누가 봐도 gx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가봅니다.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지면 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자, 풀어 가볼게요. 이 아이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진다는 건 f 마이너스 1이 0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0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저 fx라는 녀석은 반드시 뭘로 할까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얘를 미분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아무리 미분해도 이 녀석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려면 얘가 제곱식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표를 들어. 얘를 미분하시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시면 2의 근데 x 마이너스 4 궁금한 게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플러스 1 아니에요? 맞아요. 마이너스 1 대입, 네. 마이너스 1 대입이구나. 네. 플러스 1. 고마워요. 이렇게 되고, 자, 이게 내려갔고요. 안에 거 속미분 1이니까 x 플러스 c가 하나 나올 겁니다. 뒤에 거 미분하시면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일과 마일 대입하고 사라지는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굳이 저걸 미분하고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이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미지수가 적어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한 뭐를 대입하면 마일 대입하면 0 되는 것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f'x는 지금 2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c와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면서 이 x 플러스 1로 묶어서 2의 x 플러스 c 플러스 x 플러스 1 뭐 이런 구성이 되기는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단계인데 얘가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우리가 요 식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준서야. 자, 여기까지는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하면 되지 않을까? 뭘 하는 거? 뭘? 여기서 뭘 하실 건데?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잖아. 그치? 미분해보고 그 아이가 0이 되기 위한 형태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fx 이렇게 놓고 뭐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0이 될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해보고 자, 저기까지 갔어. 근데 저 c라는 값을 지금 모르잖아. 네. 뭐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할 거?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해보자. 자, 첫 번째 fx에다가 저 원본 fx에다가 뭘 대입해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원본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마 a 플러스 b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값이 얼마가 떠야 된대요? 0이 떠야 된대요. 그렇죠? 그럼 이 식에서 우리는 a 마이너스 b의 값이 0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이거랑 똑같다, b랑 똑같다. 그렇죠? 그러면 저 식이 지금 이제 다시 fx라는 식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근데 네. 조립적 구간은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조립집법 맞아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죠? 여기는 x제곱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 a로 묶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a가 나오죠. 얘랑 어떤 식이라고요? 같은 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네. 그치? 그럼 얘가 반드시 어떤 식이었던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 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c의 값도 얼마로? 마이너스 1로 설정이 됐을 거야. 괜찮죠? 자, 이렇게 풀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fx를 구해놔야지. 자, 그래서 얘를 온전히 쓰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가보자.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 연산하시면 돼요. 천천히 연산 차분하게 해주시면 자, 0부터 1까지 gx가 들어오는데 자, 저 gx가 fx 그냥 hx 밑끝 아래끝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항상 학교 문제는 큰 그림이야. 우린 좀 전에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적분하면 hx가 된다. 그럼 저 아이는 지금 hx 물론 여기는 원래는 이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의미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생략을 한다. 그럼 요 hx 저 주어진 x-1을 여기다 곱한 형태. 한마디로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형태에다가 뭐와 0과 1을 개입하자라는 계산식인 거지. 자, 그러면 1이 들어가면 사라지겠죠? 0 들어가면 0, 0 들어갔으니까 1과 1이 만나서 답은 1, 그래서 y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뒤에 거 뺐으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니은도 맞겠다. 자, 이제 디귿으로 한번 가봅니다. F형은 0이래요. 이건 이제 또 별개의 얘기인 거야. 지금 여기서 봤던 얘기는 또 이죠. 그렇죠? 요거는 왜냐면 이걸 전제로 해서 문제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자, 그러면 F0은 0이다. 그러면 B가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FX가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X로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또한 GX가 이렇게 생겨먹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무슨 정리? 차이값 좀 사이값. 자, 이걸 풀어보라는 거야. 썼는데. 그러면 0을 대입한 값과 1을 대입한 함수값의 구호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그러면 이 GX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러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네, 저는 GX에서 적분을 한번 때려볼게요. GX에서 적분을 한번 때렸다. 자, GX를 적분하면 HX가 되겠죠. 그러면은 HX는 X-1 그게 X잖아요. HX는 X-1 X-1 곱하기 FX. 그래서 여기다 0과 1을 대입했다는 소리죠? 그렇게 안 했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0 대입해 보시면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F 0 이렇게. 그 다음에 1 대입해 보시면 그냥 얘는 0이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 그러면 저 FX가 X로 묶이잖아요. 그러면은 HX가 0과 1에서 근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 저렇게 되니까 0과 1에서는 무조건 0이고 위에서 뭐 이렇게 실업 될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그럼 무조건 여기서 함수값이 여기 생기니까 그거 뭐였더라? 거기서 그 값이라 해야 되나? 그 값이 안 생겨서 노래 정리? 노래인데 자, 지금 그냥 이런 느낌인 거야. 자, GX라는 녀석을 적분하면 HX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HX가 지금 0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H 0 대입하면 원래는 마이너스 F0인데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돼요. 그리고 H1도 0이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는 0에서도 0이고 1에서도 0이라는 값을 가져요. 0,0과 1,0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hx라는 녀석이 여기와 여기에서 0과 0을 가지게 되면 이 i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로레 정리입니다. 대충 뭐 대충 그려지긴 하고 그 값이 이렇게 한대 이상.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뭐가 의미하냐면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 지금 hx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hx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값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건 이 i의 도함수인 gx가 0과 1 사이에 무슨 근을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자, 이 i가 hx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 그러면 이 값에서 아래에서 반드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실근의 형태를 반대로 내려가는 실근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만약에 0과 0이 있는데 이런 식의 꿈틀거리고 있었어. 그럼 이 아래로 내려와서 이 두 가지의 값에서
그 양수, 음수, 양수니까 반드시 얘가 이런 식으로의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0과 1 사이에 반드시 실근이 존재해야만 이 아이의 원함수, 적분되어 있는 그 원시함수라고도 불리는 그 원함수가 그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걸 가지고 이걸 풀었지만 이걸 가지고 역연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GX 본질을 가지고 풀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얘가 빌드업을 이미 때린 거야. 야, GX로 풀지 말고 HX로 풀어라고. 얘가 힌트를 이미 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HX가 되고 HX가 그 값을 가진다는 건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 사이에 반드시 그 값이 존재한다는 개념이고 왜냐면 얘네 둘이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정리죠? 평균값 정리에서 이 아이의 기울기가 똑같은 값이 존재한다는 개념이었어. 롤의 정리였기 때문에 이 둘의 기울기가 0이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미분계수가 0인 값이 적어도나 존재하고 그때는 이 녀석의 도함수인 gx는 반드시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 그래서 얘는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다. 근데 맞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혹시 사이값 정리로는 뭐 푸나요? 사이값 정리로 풀려면 gx로 풀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연산이 안 나오던데. 연산이 일단 그 대충 했긴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들어가면 네. 자 G0과 G1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G0부터 볼게요. 그럼 F0은 0이니까 날라가고 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네요. 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G1이 들어가. 자, 뒤에 거는 날라가고 앞에는 F1이 있네요. 네. 자, F 프라임 0은 지금 요 문제 상태에서는 F0은 0이니까 지금 요걸 전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를 미분 때려봤어. 미분 때려보면은 얘가 Y F 프라임 X가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되는데 A 네. 근데 거기에 0이 들어갔어. 0, 0.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 요거에다 1 들어가서 F1이니까 F1의 값이 1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2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네. 그렇죠?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네. 이 둘의 값이 곱해서 곱한 값이 0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다. 그렇죠?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A 값은 0과 마이너스 2네요. 벌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범위 안에 A가 벌린값 아니에요? 어? 벌린값?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다 돼야 되는데 저기에서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는 값일 때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있는 값은 안 된다. 그치, 그걸 해석했어. 그래가지고 틀렸다라고 했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 A를 어떻게 해석하지? 방법 자체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지금 GX는 0 저렇게만 돼 있고 F0은 0 뭐 저거밖에 없고 이 A라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해본 건 이 둘의 값의 곱이 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자, 그럼 이 사이에서는 양수가 되는 건가? 그렇겠죠? 이 아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이는 양수가 되고 있어. 그럼 양수가 됐으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러죠. 근데 이렇게 됐었을 수도 있잖아. 양수가 됐다고 해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 그렇구나. 실근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실근이 없다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명확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거지.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막혀버리는 거야. 이 합답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기억과 니은의 힌트가 있어요. 특히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저 기억이 이 전체 문제의 흐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야. 되게 쉽지만 핵심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시종 이 아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진지하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GX가 어쨌든 보통 이렇게 갔겠지. 근데 이 범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멈췄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 그 다른 방법이
이거 한번 써볼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gx가 실근을 가지면 이 녀석의 원함수인 hx는 그 부분에서 극값을 가지게 될 텐데 저 hx에 대해 0과 2를 대입해봤더니 0,0이 뜨더라. 그랬더니 기억 좌표는 사라진 롤의 정리에 의해서 이 두 개의 함수값이 같으면 이 사이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데 그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값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녀석의 도함수의 실근이더라. 그렇구나 이렇게 접근해요. 아 그러면 너무 까먹었어. 굉장히 좋은 문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 쭉쭉쭉 가다가 그런데 그랬어. 자, 29번 한번 갑자기 너무 왜? 뭐? 너무 쉬워. 29번 너무 쉬워가지고. 자, 써볼게요. 네, 살짝 헷갈렸어. 한개 더 먹어요. 연필 7자리와 볼펜 4자리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가 너무 단순해. 네. 아니 나하고 다라도 없으면 좀 그럴 뭐 할만한데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학생은 받는 연필의 개수가 서로 같다. 남학생은 볼펜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뭐지? 여학생 3명이 1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2를 가져가 이거밖에 없거든. 네. 근데 남학생은 또 1점. 1, 2, 1, 1, 남 1, 두 명이에요. 2라고 난 두 명. 남 둘이야? 그러면 그리고 또는 남남이 둘둘. 흔히 뭐야?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해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그것만 풀리면 분배 법칙을 엮어도 되나?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여학생들이 하나씩 가져갔어. 그러면 남아있는, 그러니까 자, 1번과 2번과 기억과 니은으로 엮어보면 1번과 기억이 만날 수 있고 1번과 니은이 만날 수 있고 2번과 기억이 만날 수 있고 2번과 니은이 만날 수 있거든요. 얘가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하고 얘가 묶였어요. 그러면 연필 4자루 얘한테 줘야 되겠죠? EH4. 뭐 EH4가 되겠지. 뭐 그냥 무심없이 그냥 알아서 주면 돼. 왜냐면 얘가 볼펜 한 자리 받고 연필을 받지 못하는 남학생이 있을 수 있대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럼 이제 얘네한테 2개 줬으니까 2개 남은 건 여학생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3H2 곱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볼펜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똑같이 여기에 줬으니까 야, 니은하고 묶었네요. 그럼 여기도 EH4. 근데 여기 이미 다 줬죠? 도대체 뭐 없죠? 곱하기 1이죠. 자, 이쪽 2개가 가져갔어요. 연필 하나 남았으니까 2가지. 둘 중에 누구한테 줄까? 자, 기억 2개 남았으니까 저한테 가서 3H2. 자, 이거 똑같이 2가지. 이거 똑같이 1가지. 더하시면 끝나는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문제고요. 자, 드디어 이제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내가 잘못 본 거였어. 풀었어? 아니, 자, 풀면 예전에 이제 4차 함수하고 등차 수열 요 패키지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던 시절이 요 시절인데, 자, 교육청 기출에서는 요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긴 형태인데, 우리가 지금 풀었던 문제는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보자. 4차 함수하고 4개의 숫자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점에서의 접선과 점에서의 접선이 뭐 만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있는 4차 함수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칭형으로 그릴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없는 뭐 이런 형태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자, 이런 그래프의 형태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건 등차 수열은 직선이라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네. 왜 등차 수열은 띵띵띵띵띵띵 똑같이 등장하거든? 똑같은 간격, 1이라는 간격에서 이들의 함수값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건 이 그래프와 어떤 직선, 등차, 공차가 양수면 올라가겠고 공차가 음수면 내려가는 형태를 띠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직선과 연계시켜서 그들의 교점이 수열을 이루게 되는 형태인데 근데 이 간격을 봤더니 마일 0, 1, 2더라. 그러면 한 칸씩에서 똑같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필요하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야겠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만 이들의 간격을 이렇게 설정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곡선 위의 점에서 동사선을 만난다라고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떤 수열이 되냐면 같은 수열이 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똑같은 값을 이루게 되죠. 공차가 일정하긴 하지 0으로.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낼 리는 없잖아. 그치?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다면 얘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너무 넓은데.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거든요. 그럼 이거랑 같은 길이가 나오려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근데 얘가 얘보다 작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그림인 거야.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적당하게 칸수가 맞출 수 있는 그림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네. 얘네들이 약간 같은 그림이 나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쪽 그림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얘네들의 값이 같도록 세팅이 되면 가능할 것도 같다. 네. 자, 근데 이렇게 허근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네. 선생님 이거 억지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 저거 쓰지. 네. 굳이 억지로 여기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는 솔직히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게 4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서 등차수를 이루는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 그냥 두 개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참수. 와. 제 쟤이야. 그렇죠. 이 아이를 결국은 참수로 바꿔내면 저 첫 번째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풀까? 자, fx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최고차의 기준이야 건드릴 수 없는 상태. 근데 이 i는 언제? 마일과 0과 1과 2에서 뭘 가져요? 해를 가지는 거잖아. 차함수의 정의가 그거니까. 이 i를 밑으로 뚜루루룩 내려서 뚜루루룩 내려서 뚜루루룩 내리고 뚜루루룩 내려서 요 i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실근이 마일 0, 1, 2가 되는 그림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식은 x로 묶이고 x-1, x-2, x 플러스 1로 묶이는 형태로 정리가 되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를 구할 수가 있어. fx는 x, x-1, x-2,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지. 네. 됐나요? 네. 되셨죠? 자, 정원아 정신 차려. 자, 요게 지금 fx라는 녀석인데 이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돼? 자, 요 녀석 위에 점 마이너스 1과 2에서의 접선이 또 필요한 거야. 이제 그거 구하러 떠나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y는 먼저 얘를 미분을 할 건데 그거 쌤이 알려준 거리곱. 자,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얘만 지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쵸?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그냥- 마이너스를 저기 가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저기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를 대입하면 마 1과 마 2와 마 3을 곱했으니까 마 6. 그리고 이거 M. 사라졌으니까 마 M. 그냥 M 아니에요. 그냥 마 1 대입한 거잖아. 근데 미분한 거잖아요. 미분. 그래서 마 6 플러스 M M.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M마 6 그리고 X 플러스 1하고 요 뒤에다가 뭐 써야 돼? 저 대입.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쭉 어떻게 돼? 사라지지. 마이너스 쭉 사라지면서 마 M 플러스 N만 남겠다는 거지.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식. 이번에는 2니까 요 녀석이야. 얘를 가렸어. 2 대입했어. 2하고
1하고 삼. 3이 만났으니까 6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m 그대로죠. M 그래서 플러스 m 플러스 6이 되면서 x 마이 2를 대입해서 얘는 사라지고 여기 2m 플러스 n 이렇게 나온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네. 이 두 개의 직선이 어디서 만나? k, 0에서 만나. X절편. 아 그러면 이 둘의 교점이 k, 0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교점 구하기 위해서 두 등식을 뭐 하셔야 되죠? 그냥 같다고 해서 같다고 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m, n 날라갈 거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냥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요거랑 x랑 요거 x를 서로 뺐어요. 그러면 m 날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뺐다고 치면 마이너스 12에 x가 있을 거고 자 여기에 요 녀석과 이거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서 뺐으니까 머리 아파. 자 그냥 쓰자. 그냥 하면 m이 없어지긴 해요. m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하면은 x가 2분의 1이 나와요. k 그래요? k가 2분의 1. 머리 아프다. 일단 자 해보자 계속.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뺐으니까 m 날라가고 마이너스 12x가 일단 x 개수는 이렇게 끝났고 네. 자 이렇게 만나서 찾았어. m 마이너스 6 마이너스 m 있고 만나서 마이너스 2m 좀 더 마이너스 나눠주세요. 12 플러스 2m 위에 더디엔. 어떻게 사라질까? 아, 사라졌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자 요거 사라졌고 이거 사라졌네? 이거 뺐네? 6이네? 오야 그럼 얘는 플러스 6이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x의 값은 2분의 1가.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k가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k 값이 2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만약에 이 k 값 구하는 문제에서 여기서 끝날 문제였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 문제가 계속합니다. 자, 밑에 보시니까 f에다가 2분의 1이 들어가서 1. F1의 값이 20이라는 단서를 우리한테 줬네요. 자, 1을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M 더디엔. 한마디로 1 날라가고 m 플러스 n이 20이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고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4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2의 값은 날라가면서 2m 플러스 n의 값이 무엇입니까가 이 아이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거든. 그럼 결국은 m과 n의 값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식 어딘가에서 m과 n을 구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여기서밖에 받을 게 없다는 거지. 왜? 얘네들이 어떤 점을 지나? 2분의 1,0이라는 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쵸? 얘네들이. 그럼 얘를 대입하시면 m과 n에 관한 식 하나가 나오니까 그거 여기로 땡겨오면 풀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과 2를 뭐 적당히 어디쯤 들어갈까? 위에 좀 들어갈까요? 자, 2분의 1과 0은 위에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0 들어갔으니까 0 2분의 1 들어갔으면 n-6에다가 2분의 3 곱할 거고요.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런 형태가 되겠다. 자 그럼 2분의 3m에다가 마이너스 m이니까 2분의 1m 플러스 n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2분의 1에 m 플러스 n은 9다. 자, 둘을 서로 빼주시면 2분의 1 m 날라갔고 그 다음에 10입니다. m의 값은 22, n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네. 자 이걸 이제 요 식으로 끌고 옵니다. 샤. 그러면 이거에 2배를 했으니까 44에다가 마이너스 2 했으니까 42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막 엄청난 건 아니에요. 자, 이 아이의 풀이의 기본은 이 녀석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차함수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렇게 4차 함수에다가 직선을 가지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지수나 로그랑 연계돼서도 등차수열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언제든지 4차 함수와 등차수열은 엮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차 함수하고 만나서 등차수를 이루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아 4차 함수에다 직선을 깔았구나. 그러면 이걸 차함수로 풀면
자연스럽게 실근들이 땅땅땅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 식이 정리가 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안타깝게도 학점을 막 21번. 나 30번. 어느 부분이 너를 힘들어? 아 저는 근데 참수로 이거 저거 생각하다가 식으로 가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1차 계수 구할 때 거기서 잘못 구해가지고 틀렸어요. 연산 틀린 거네. 그거 제대로 그럼 구했으면 맞출 수 있었어요. 네, 그래 하니까 맞췄어요. 오, 좋아. 준은 어디서? 저는 앞에서 졸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잘 갔구나. 자, 신원이는 왜 22번? 아 그거 사이값 정리할까 아, 오케이. 벌써 그리고 맞겠죠. 정원이는 30번. 어느 부분까지 들었었어? 안 들었어. 자, 아영아, 30번만 틀렸다는 거. 아니야, 25번 틀렸구나. 25번 해줄게. 아, 싫어. 나 해. 나 25번. 121일 뭐라고? 121일 잠깐만요. 지시 위에 있어. 뭐 봐. 여기. 이거 뭐죠? 너 사실? 달라져. 11에 진짜. 전독실 120은 뭐야? 1, 2, 0이면 120시간은 평균 m분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얘는 m 그리고 시그마. 자, 여기서 64명의 사람들을 M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평균하는데 실내 구간을 구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여기서 이걸 꺼내서 표본 평균을 딱 구하거든. 그럼 여기가 이제 표본 평균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신뢰도를 준다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의뢰하는 사람이 주는 거야. 그러면 1.96인데 요 아이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냐면 이쪽과 이쪽에 x 바에다가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 바에다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범위가 어쨌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내가 이만큼의 범위를 정했으니까 이 목평균이 어쨌든 이 범위 안 어딘가에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m이 들어오는 게 얘가 평균이라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거든. 얘는 x 바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어딘가에 이 m 목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얼마가 된다? 95%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력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B마 A를 했다는 건 여기서 여기를 뺐다는 건데 그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겠지. 우린 이걸 실내 구간의 크기라고 말을 해. 다녀오세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까 X반은 어차피 사라질 거고 뺐으니까 2배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2의 시그마가 저기서 4.9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연산을 해봐야 되는데 시그마는 문제에서 아직 안 주어졌네요. 그쵸? 그 다음에 n의 값은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는 이제 8이 될 거고 1.96을 4로 나누시면 0.49 이렇게 돼요. 그리고 4.9가 됐으니까 시그마의 값은 얼마? 10.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했어? 잘 풀렸어? 목요일날 몇 시야? 오케이.
해야지.